안녕하세요. 별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원유 재고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원유 재고 지표는 해외 선물, 특히 WTI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매주 반드시 챙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 지표입니다. 주요 내용과 매매에 적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 원유 재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API고 하나는 EIA입니다. API는 민간 기구에서 발표하며 보통 수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올 EI 지표의 전조 역할을 합니다. EIA는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 지표로 수요일 밤에 나옵니다. 시장은 보통 이 지표에 훨씬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지표 해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재고 수치 변화가 예상보다 감소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수요가 강력하거나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움직임은 유가가 상승합니다. 예상치보다 만약에 증가한다면 수요가 위축되거나 공급이 과잉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시장 예상치와 실제 수치 괴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가 줄었더라도 예상보다 적게 줄었다면 유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원유 재고 매매 시 체크 포인트는 단순히 재고량 하나만 봐서는 안 되며 세부 항목을 같이 분석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휘발유 및 정제유 재고, 쿠싱 지역 재고, 정제소 가동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발표 직후 내동 매매를 금지하셔야 됩니다. 지표 발표 직후에 1분에서 2분간 위아래로 휩소 무빙이 매우 심합니다.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달러 인덱스와 상관관계.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재고 지표가 호재여도 달러가 급등 중이라면 유가의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는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 경제 지표와 기술적 지표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요 경제 지표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FOMC, 원유 재고, 이런 지표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기술적 지표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표 이름은 이동평균선,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5, 20, 60, 121선을 주로 보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 추세 전환을 읽습니다. RSI는 과매수 70 이상과 과매도 30 이하의 상태를 파악하여 반전 지점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MACD는 단기 및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동시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 상단이나 하단 터치 시 가격의 반전이나 돌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수급 지표는 미결제 약정, 시장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입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추세가 견고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공포지수,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측정합니다. 이때 투자하시는 팁으로는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지표 발표 전후로 급변동이 일어날 때 손절매 설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종목의 가장 큰 영향력이 큰 지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세요. 해외 선물 매매는 높은 레버리지와 24시간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기초 지식을 탄탄히 쌓고 자신만의 지표 활용 원칙을 세우는 것이 생존과 수익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매매의 기초 필수 개념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와 증거금, 양방향 매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레버리지와 증거금,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계약을 조절하므로 수입뿐 아니라 손실도 극대화됩니다. 반드시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의 개념을 숙지하세요. 양방향 매매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 포지션을 잡아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표 활용법은
그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두세 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추세 지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동평균선 5, 20, 60을 보며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으면 매수 우위, 아래에 있으면 매도 우위로 판단합니다. 일목균형표가 있는데요. 구름대를 활용해 지지와 저항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합니다. 가격이 구름 위에 있으면 강세장입니다. 모멘텀 및 반전 지표, RSI와 MACD가 있는데요. RSI는 70 이상이면 과매수 매도 준비, 30 이하면 과매도 매수 준비 신호로 봅니다. 단 강한 추세장에는 수치만 믿고 반대로 걸면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CD는 두 이평선 간의 수렴과 확산을 통해서 추세와 강도를 측정합니다. 영선 돌파나 골든 크로스를 진입 신호로 활용합니다. 변동성 및 수급 지표, 볼린저 밴드, 밴드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 큰 변동성이 시작됩니다. 밴드 상하단을 이탈할 때 돌파 매매 기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실전 전략으로는요, 지표의 결합, 하나의 지표만 보고 진입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평선 위에 있고 RSI가 50 상향을 돌파할 때 같이 조건이 겹쳐질 때 진입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중시간 프레임 분석, 60분봉이나 1봉으로 큰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5분봉이나 T차트로 세부 진입 시점을 잡으세요. 경제지표 발표 시간 피하기. 앞서 언급한 원유 재고나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직후에는 기술적 지표가 무의미할 정도로 요동칩니다. 초보라면 지표 발표 전후 30분은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요 경제지표와 해외선물 매매의 기초개념, 지표 활용법에 대하여 배워왔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